안녕하세요. 윤하경입니다. 자, 오늘 천일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14, 15페이지 봤고요. 오늘 16, 17페이지에 있는 구와 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 구라는 말도 절이라는 말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당장 구가 뭐냐, 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되지. 그렇지? 일단 구와 절의 공통점은 단어와 단어가 모여서 왜 안 지워져? 단어와 단어가 모여서 또 다른 하나의 품사처럼 쓰인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단어가 두 개 이상 모여요. 그래서 이 단어가 하나의 덩어리로, 하나의 품사로 쓰인다라는 거예요. 물론 메인이 되는 어떤 그 품사처럼 사용되는 경우는 여기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건 어떤 게 있냐면 명사. 얘도 구죠. 명사가 어를 붙여서 온 거니까, 그치? 단어와 단어가 모였어. 근데 이거는 어는 관사는 크게 보면 이제 형용사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고, 명사가 주잖아요. 그러니까 명사가 그냥 관사 붙여 온 거라서 그런 걸 또 명사 구다 뭐 이렇게 막 부사도 구를 이루어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원래 타고난 품사는 그러한 것들이 아닌데, 단어가 모여서 내가 속한 그 아이가 아닌 다른 품사처럼 사용되는 경우, 이것만 가지고 지금 구와 절에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단어와 단어가 모였는데 이 안에서 주어 동사 형태가 안 보이면 구라고 하고요. 주어 동사 형태가 보이면 절이라고 합니다. 이 주어 동사 자체가 절이기 때문인데, 그래서 구는 둘 이상의 단어들이 모여서 문장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 등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단어가 둘 이상이 모여서 명사 역할을 하면 명사구, 형용사 역할을 하면 형용사구, 부사 역할을 하면 부사구라고 한다는 거지. 그리고 그 안에서 주어 동사의 형태가 보이지 않는다. 그게 바로 구의 특징이다 라는 거야. 구의 정의 같은 거죠. 구의 개념. 자, 그러면 이제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세 가지를 보는데, 이 세 가지가 가장 타고난 품사가 그러하지 않은데 그렇게 쓰이는 대표적인 것들이라서 얘네를 보는 거예요. 자, 명사구를 먼저 보도록 할게. 명사구는 명사와 마찬가지로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하겠죠. 자, 명사구로 잘 쓰이는 것들이 부정사와 동명사인데, 자, 우리 명사구의 형태, 명사구는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어명사 이런 거, 형용사, 명사, 더명사 이런 거 빼고 우리가 명사구다라고 해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부정사와 동명사 두 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 ing는 분사일 수도 있고 동명사일 수도 있는데, 동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면 동명사인 거예요. 근데 보어 역할을 한 현재 분사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거는 현재 분사기 때문에 주어의 행위를 나타낸다.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본강좌에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자, 1번부터 보시면 예문을 보시면 to drive fast. 빠르게 운전하는 것은 is dangerous. 위험해. 라고 해서 주어 자리에 나왔죠.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뒤에서 얘기는 해드리겠지만 살짝쿵 얘기해드리면, 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구를 다 하는 거죠. 보세요. to 플러스 동사 원형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요. 명사처럼 쓰면 명사적 용법, 형용사처럼 쓰면 형용사적 용법, 부사처럼 쓰면 부사적 용법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자체가 그 안에선 주어 동사 형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인 거예요. 근데 부사의 위치도 문장 맨 앞이라는 거지. 저렇게 문장 맨 앞에 부정사가 나왔을 때 얘가 주어냐 아니면 부사적 용법이냐를 판단하는 방법은요. 부사류들은 문장 맨 앞에 붙게 되면 컴마를 찍고 주어 동사 이렇게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사가 문장 맨 앞에 나왔는데 동사 떴어. 그럼 주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I like, 내가 좋아해. 뭘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내용을 동명사로 표현을 했죠. Reading comic books, 만화책 읽는 거 좋아해. 재밌지? 자, 세 번째, my hobby, 내 취미가 is 뭐냐? 내 취미의 정체를 밝히고 있어요. 명사로서의 보어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to play sports, 스포츠 하는 거 좋아해. 스포츠를 좋아한다는 거, 하는 걸 좋아한대요. 요렇게, 요게 이제 명사구라는 거고요. 자, 형용사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형용사구는 단어가 2개 이상 모여서 그 안에서 주어 동사 없이 뭘로 쓰인다는 거야?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건데, 자, 형용사구는 원칙적으로는 보어 역할은 못하고 그냥 수식어만 한다. 요렇게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분사가 보어 자리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형용사구라는 것은 뭐냐? 형용사와 마찬가지로 명사를 갑자기? 왜? 왜 안 나와?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어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부정사 당연히 등장하겠지요. 명사, 형용사, 부사 다 하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ing가 나오면 분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to 플러스 동사 원형 형용사적 용법으로. 자, 우리 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에서 2가지, 명사 수식하고 보어 역할 2가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명사를 수식만 한다 이렇게 배우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얘는 보어 역할을 하는 비투용법이라는 게 있어서 보어로도 쓰일 수 있어요. 또한 현재 분사 ing, 능동이자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써요. 그래서 보어 자리에 있을 때는 주어의 능동적인 행위, 진행 중인 행위를 나타내고요. pp, 과거 분사죠. 얘는 수동. 이자 완료의 의미를 가지고 보어 자리에도 쓰고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에도 씁니다. 자, 얘네 3개는 보어도 하고 뭐도 한다? 명사 수식도 한다. 자, 그런데 대표적으로 형용사구와 부사구로 쓰이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가 있어요. PREP, preposition, 전치사 플러스 뒤에 항상 명사가 오죠. 전치사는 명사를 뒤에 항상 데리고 올 수밖에 없는 게 얘 이름 자체가 전치사잖아. 그지? 앞에 위치하는 말이란 얘기야. 그럼 뭐에 앞에 위치한다는 얘기니까 거꾸로 돌리면 전치사 뒤에는 항상 뭐가 온다. 근데 명사, 대명사, 동명사가 옵니다. 자, 명사, 대명사, 동명사, 이거 대명사, pronoun. 요거를 가지고 와서 요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건데요. 얘는 명사를 수식한다라고만 보시는 게 좋아요. 보어 자리에 사실 뭐 보어라고 말할 건 없는데 얘가 있어야만 문장 의미가 완결되는 경우가 있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챕터 1에 들어가면 나올 텐데 일단은 명사를 수식한다. 어디서? 명사 뒤에서.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들이 독해 수업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괄호 앞에 명사 수식 요런 걸 요래서 하는 거예요. 얘네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되세요? 요게 이제 형용사 구 역할을 하는 녀석들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볼까요? Don't you have anything? 뭐 갖고 있어? 갖고 있는 거 없어? 이거죠? 뭔데? To eat, 먹을 거. 그래서 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했어요. 원래 저렇게 thing이나 body, 원으로 끝나는 애들은 형용사의 수식도 뒤에서 받자. 형용사뿐만 아니라 부정사도 뒤에 붙어서 앞에 수식해요. 부정사는 원래 뒤에 붙어서 수식해요. 자, 요것들이 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하면 명사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얘가 뒤에서 이렇게 수식을 하거든요. 근데 얘네는 앞에 있는 애를 뒤에서 수식할 때도 있고요. 단독으로 뒤에 있는 애를 수식할 때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 얘가 얘를 수식한 건지 얘를 수식한 건지. 물론 나랑 할 건데. 자, 다섯 번째 문장. The boy. 한 소년이 있는데 자, 명사가 나오고 ing가 떴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요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했다. 이렇게 보면 돼. 명사 뒤에 ing가 떴다는 건 현재 분사란 얘기야. 왜 동명사일 수 없어요? 명사 충돌 불가에 의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명사 뒤에서는 항상 ing가 보이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했구나. 되지? 그래서 저기 서 있는 남자애 내 친구야. 자, 6번째 문장입니다. Look at the girl. 여자애를 봐. 그랬어. 근데 그 뒤에 전치사가 이렇게 붙어 있다? 그럼 얘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물론 장소나 방법, 시간 등을 나타냈을 때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with a cute puppy, 귀여운 강아지를 가지고 있는 저 소녀를 좀 봐. 이렇게 된 거죠. 자, 동사 뒤에서 pp가 보였네요. 그러면 이 pp가 보어다, 형용사 보어를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he looked, 그녀가 보여, surprised, 놀란 것 같아, at receiving the letter, 그 편지를 받아서 놀란 것 같아. 이런 얘기지.
자, 그 다음 8번째는 my grandfather, 우리 할아버지께서 is, 계시다인데, 자, 여기서 이제 보어라고 했거든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는 기본적으로 형용사구와 부사구로 쓰인다. 아까 얘기했죠. 근데 얘네가 형용사구로 쓰여도 수식어다라는 게 일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왜 보어라고 했느냐 그러면 비동사가 세 가지를 뒤에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뒤에 명사를 가지고 와서 주어는 명사다. 형용사를 가지고 와서 주어는 형용사다. 자, 장소를 가지고 와서 주어가 장소에 있다. 인데 비동사만 그냥 썼어. 장소를 안 썼어. 그러면 의미 전달이 안 끝나죠. 문장이라는 거는 영어 문장이라는 건 의미가 완결돼야 문장이에요. 완전히 결론 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얘는 완전히 결론 지어지지 않는 거야. 장소를 안 쓰면. 그지? 그래서 얘를 보어로 보는 학자들이 있고 아니다. 그래도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데 어떻게 보어라고 하냐. 이러면서 아직도 열심히 언어학자들끼리 지금 언쟁 중이고 싸우고 있고 막 그래서 어떤 책에는 보어다. 어떤 책에는 보어 상당어구다. 어떤 책엔 보어가 아니다. 막 이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해석만 잘 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보어냐 아니냐를 묻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my grandfather, 우리 할아버지께서 계셔요. 어디 계세요? In great health.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장소가 아니죠. 그럼 엄청나게 좋은 건강 안에 계셔. 이게 무슨 말이야? 말이 안 되지? 엄청 건강하시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부사구를 이야기해 볼 텐데 부사구도 결국은 부정사, 분사 이렇게 돼요. 뭐 되게 비슷하네요, 선생님. 그쵸. 수식어는 생긴 게 되게 비슷해서 자, 부사와 마찬가지로 동사나 형용사, 부사 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이거 부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부사의 의미, 개념을 따지자면 부사는 시간이나 장소, 방법, 이유, 정도, 조건, 대조, 양보 등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의미를 가지면서 문장 성분에 개입하지 않는 애들. 문장의 주어라던가 목적어라든가 보어는 아니면서 시간, 장소, 방법, 이유, 정도, 조건, 대조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 그러면 이제 부사가 하는 일이에요, 저게. 그래서 이제 이 친구의 역할이 동사나 형용사, 부사 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무엇을 수식하는지를 되게 찾고 싶어 하시더라고. 선생님 이거 동사 수식하는 거예요? 부사 수식하는 거예요? 형용사 수식하는 거예요? 말해줄 수는 있는데 굳이 알지 않아도 그냥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해석하시면 돼요. 정말 예뻐. 그러면 뭘 수식한 것 같아요? 동사를 수식한 것 같아요? 아니면 형용사인 예쁜, pretty를 수식한 것 같아요? pretty를 수식한 거죠. 어느 정도로 예쁘냐 정도를 나타낸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안다고 해서 해석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모른다고 해서 부사의 해석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을 수식했냐라기보다는 부사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부사는 사실상 문장의 주요 성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궁금한 건 제가 다 얘기해 주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무슨 일이, 그 일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말해주기 때문에 사실은 독해에 있어서는 부사구를 해석하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부사절도 마찬가지고. 근데 요 역할을 하는 것들이 뭐냐?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분사 중에서도 여러분 분사 구문 알죠? 분사 구문이 부사예요. 요거는 뭔데요? 요거는 분사가 형용사처럼 쓰인 거고요. 얘는 부사절을 분사를 사용한 구로 바꾼 분사 구문이에요. 그래서 위치가 부사절의 위치랑 똑같아요. 조금 이따가 절에서 얘기해 줄게. 자, 그리고 당연히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 그럼 봐봐. 우리를 이제 화나게 하는 거야. 똑같아. 그치? 그래서 앞에 명사 수식했냐 아니냐 이런 것만 잘 따지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예문을 보면 She studies hard 그랬어요. 문장이 끝났어. 그녀가 공부를 열심히 했대. 그냥 공부한 것만은 공부한다까지도 돼. 그죠? hard도 부사야. 공부한대. 어떻게? 열심히. 부사구나. 그치? 자, 근데 왜 하는데? To pass the exam. 목적이 뭐야? 시험을 통과하려고. 그지? 그래서 이게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 되는 거야.
깨지. 앞에 명사도 없고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도 아니고 부사적 용법이다. This water, 이 물은 is good, 좋아. 그랬어. 사실 문장은 끝났어. 근데 뭐 하기에 좋은데? To drink, 마시기에 좋아. 아, 좋긴 좋은데 마시기에 좋구나. 여기 형용사 수식이라고 하죠. 문장 맨 앞에 분사가 나왔는데 컴마 찍었어. 자, 우리 아까 뭐라 그랬지? 내가 부정사 얘기하면서 부정사가 부사류들이 문장 맨 앞에 나오면 컴마를 찍고 주어 동사를 쓰자라는 규칙이 있다 그랬죠? 쟤는 그냥 분사 구문인 거야. 그래서 우리 아까 봤죠?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왔어. 그러면 동사가 뜨지. 그치? 동사가 뜨겠지. 주어 자리에 온 동명사니까. 근데 ing로 똑같이 생겼는데 컴마를 찍었어. 그럼 분사야. 이해가지? 그래서 feeling tired. 피곤해서 he went to bed early. 일찍 잤어. 일찍 잔 이유가 뭔데? 피곤해서. 부사. 자, don't judge your man. 사람을 판단하지 마. 라고 했어요. 끝. 어떻게? By his clothes. 그의 옷으로 판단하지 마. 옷 입은 거 갖고 사람 판단하지 마. 이 말이죠.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형용사구와 부사구 그리고 심지어 명사도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만 빼고는 생긴 게 똑같지. 생긴 거는 얘는 동명사고 얘는 분사이긴 하지만 생긴 건 또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 눈에서 굉장히 어지러워 보인단 말이야. 이것들을 우리가 본 챕터로 들어가면 하나하나 자세히 어떻게 구분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한다는 얘기죠. 자, 이게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모습, 그리고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럼 이번엔 절이 무엇인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절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어법 강좌를 들으시든 뭘 하든 하다가 절이라는 말이 나왔어. 그러면 주어 동사가 있다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학교에서 막 수업 듣고 이러면 선생님들이 또 주절이라는 말도 써요. 주절. 주절이라고 하면요. 문장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절이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맞아요. 메인이 되는 주어 동사는 맞아요. 근데 요거를 찾으라고 하면 못 찾더라고. 메인이 되는 애를 찾으라고 하면 얘는 접속사 없이 있는 주어 동사를 주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돼요? 너무 쉽죠? 그러니까 문장 안에서 이렇게 접속사가 없는 주어 동사 있죠? 얘네들이 다 주절이에요. 여기 주어 동사, 그다음에 여기 주어 동사, 여기 주어 동사 있잖아요. 요게 주절이고요. 자, 등위절부터는 얘기가 좀 다른데 이제 등위절, 종속절, 주절로 나뉘어져 있다 써 있잖아. 그치? 주절은 이렇게 되고요. 등위절은 등위 접속사 주어 동사. 등위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이걸 등위절이라고 해요. 어떤 경우는 대등한절, 대등절이라는 말을 쓰는 그런 책이나 선생님들도 계세요. 근데 등위 접속사가 하찮아. 별게 없어. And, but, or, so, for, nor 요렇게. 그래서 nor, nor는 뭐뭐 또한 아니다. so. 그래서 요거 뭐 yet이 이제 but의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요것이 대등한절, 등위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and, but, or, for, so, nor, yet 요거의 의미만 잘 알면 그냥 해석은 잘 할 수 있고요. 대등한절을 연결하면서 주어가 같은 경우 주어가 생략될 수도 있어서 동사와 동사가 연결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쉬워요, 이거는. You're a student. 너는 학생이고 and I'm a teacher. 난 선생이야. 이거 옛날에 되게 유명한 드라마 대사였던 거 압니까? 네, 아주 옛날 드라마. 난 안 봤어. 난 그 여인이 나오는 드라마를 안 보거든. Shall I call you? 제가 전화해도 될까요? Or 아니면 Will you call me? 당신이 나에게 전화해 주실래요? 그래서 이 등위 접속사가 연결하는 등위절은 특징이 뭐냐면 주절과 주절을 연결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절과 등위 접속사 그리고 주절 이렇게 연결이 돼서 앞뒤로 의미가 완벽하게 들어간 이제 주절들이 온다. 물론 주절이 모두 다 의미가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건 아닌데요.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한다. 주어 동사와 주어 동사. 자, 이제부터는 종속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 종속절이라고 하면 바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이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종속절이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하나의 덩어리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한다면 이게 뭐다? 종속절이라는 거다. 그래서 종속절의 종류는 구와 딱 똑같이 나눠 떨어집니다.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쉽죠? 자, 여러분이 이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라는 말을 보시면요. 일단 절이라는 말이 보이면 뭐가 있다고? 주어 동사가 있다. 됐어? 자, 그 다음에 앞에 이렇게 품사 이름이 붙어 있잖아? 그러면 접속사가 계시다. 컨정션의 약자예요. conj. 자, 그러면 요렇게 명사절이라고 한다면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요 덩어리로 명사 역할을 한 거구나. 형용사절은 뭐겠어? 절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 주어 동사. 앞에 품사 이름이 붙으면 뭐라고? 접속사가 앞에 붙었다. 그래서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형용사 역할을 해서 형용사절. 부사절은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부사 역할을 해서 부사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절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면 접속사 that, whether, if, 그리고 의문사,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접속사 that이 이끄는 절, that절이라고 하지요. if나 whether절. 그런데 if는 주어 자리에 못 들어갑니다. 가정법이랑 헷갈려서 그렇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what절. what절. 그리고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형태를 보셔야 되는 게 that 뒤에 that이 이렇게 명사절로 이끄는 접속사면 완전한 절이어야 해요. 자, 완전한 절이라는 건 요만큼만 떼서 문장으로 만들어도 의미 전달 다 끝났다. 이런 걸 완전한 절이라고 해. what은 언제나 불완전한 절을 이끌어요.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어요. 자, if나 whether도 완전한 절을 이끌어요. 얘는 의문사에 따라 완전하거나 불완전한 절을 이끕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that도 완전한 절을 이끌고 if나 whether도 완전한 절을 이끌어서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 명사 자리에서 that 쓸래, if 쓸래, that 쓸래, whether 쓸래를 물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의 차이점은 뭐 명사절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얘는 뭐뭐라는 것, 뭐뭐라는 사실이라고 해서 확실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if나 whether는 원래 태생이 간접 의문문이에요. 그래서 불확실한 사실을 이야기할 때 씁니다.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의주동. 여러분들이 맨날 의주동이라고 읊어대는 그 간접 의문문, 얘네가 바로 명사절이에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죠. 자, what I like most.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주어. is learning new things.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그래서 여기 보어 자리에 동명사까지. 이렇게 되지. I don't know. 모르겠어. 뭘? 그녀가 언제 올지 모르겠어. 목적어 자리에 쓰인 명사절. 되지.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 얘들아. The trouble, 문제는 is that이야. We are short of money. 우리가 돈이 떨어졌다. 라는 사실이 문제야. 되자. 요것도 that이 완전한 절을 이끌어서 보어 자리에 온 거죠. 오케이? 모습을 잘 알아두면 좋아요. 그러면 걔가 나왔을 때 편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 자, 형용사절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관계사절이 전부 형용사절이에요. 관계사절이 뭔데, 선생님? 관계사절은 뭐냐면 지금 쓸 데가 없으니까 내가 여기다 지우고 쓸게. 관계사절은 관계대명사절과 관계부사절을 합쳐서 관계사절이라고 해. 자, 그러면 모습이 어떻게 될까? 일단 명사가 있잖아. 선행사가 있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who나 which나 that이 오고 얘가 주격관계대명사라면 뒤에 동사가 올 거야. 자, 목적격일 수 있어. who나 whom, that, which, 순서가 바뀌었어 여기는. 주어 동사가 있으되 뒤에 목적어는 없는 상태. 자, whose, of which 오고 그 뒤에 명사가 붙을 수 있어.
돼요? 요게 이제 관계대명사. 자, 관계부사는 when, where, why까지. how는 돼, 안 돼? how는 안 돼. 왜? how는 선행사와 명사를, how를 관계부사를 같이 쓸 수가 없어. 게다가 얘는 또 생략도 된다. 이게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관계사절은 보어 역할을 할 수가 없어. 자, 형용사절을 할 수 있는 거는 관계사절밖에 없는데 관계사절은 보어 역할을 할 수가 없어. 그럼 보어 자리에 오는 애들은 다 명사절이란 얘기지. 그치? 보어 역할하는 게 명사랑 형용사 두 개니까. 자, 그러면 얘들아 요거를 한 가지 여기서 되게 특징적인 문장의 형태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지금 여기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다 그랬지. 그러면 이 명사 뒤에 보이는 모습이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바로 보일 수 있다라는 거야. 됐어?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바로 보이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야. 이렇게 쓰이는 구문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혹 이 명사 뒤에 왜 갑자기 주어 동사가 나와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것 때문이야. 유일한 경우니까 우리가 지금 구문이잖아. 이거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형용사절 한번 볼게요. 어떻게 쓰이는지. A dictionary is a book. 사전은 책인데 무슨 책이야? Which. 명사 뒤에 which가 시작됐어. 관계 대명사 절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에 따라 이거는 표현하는 게 좀 다르시더라고요. 괄호 치시는 분도 있고 그냥 끊어주시기만 하는 분도 있고 한데 저는 대괄호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the which gives you 너에게 주는 거야. 뭐를? The meanings of word. 단어의 뜻을 너에게 주는 책이야. 자, 이 관계사절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문장을 길게 만드는 어떤 요소 중에 하나예요. 형용사절과 부사절은 문장을 길게 만드는 주범이에요. 무한하게 붙을 수 있으니까. 그치? 그리고 우리말의 어순과 다르기 때문에 꼭 해석을 하다가 너네들이 이렇게 쭉 잘 갔다가 다시 앞으로 왔다가 한국말 어순을 만들고 막 이런 짓들을 하다가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하게 짜증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연습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앞으로 가면서 읽는 거. 그래서 모양이 중요하다라는 거야. 명사 뒤에 which가 떴으니까 여기서부터 관계대명사구나. 어떤 책인지 설명하겠구나 알고 가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Can you tell me the reason? 이유를 말해주겠니? 왜 네가 그렇게 늦었는지. 아하, 늦은 이유?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사실 늦은 이유라고 안 가도 되잖아. 왜 그렇게 늦었는지라고 가도 상관없지. 우리 번역 작가 되려고 나랑 지금 천일문 하는 거 아니잖아. 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대한 빨리 하고 넘어가면 돼요. 여러분이 구문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니?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하려고. 그치? 수능 볼 때 시간 모질할까 봐 그런 거잖아요. 모의고사 볼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쓸데없이 막 저거를 되게 뭐 어떤 어법상의 어떤 무엇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법 문제가 아니라면 굳이 그렇게 가실 필요 없다. 앞으로 쭉 가면서 해석하시는 거 그거를 연습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부사절을 가볼게요. 부사절은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부사 역할을 하는데 지금 봐봐. 명사절은 내가 명사절의 종류 6개를 얘기해 줬어. 저게 다야. 형용사절도 요렇게 생긴 거야를 얘기해 줬어. 저게 다야. 근데 부사절은 내가 얘기해 줄 수가 없어. 왜? 엄청 많아. 되게 많아. 아니 의미 자체가 너무 많잖아. 시간, 원인, 조건, 양보, 목적, 결과 등을 나타내요. 부사의 역할도 되게 많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뭘로 기억하셔야 되냐면 위치를 기억하셔야 돼. 위치. 자, 부사절의 위치는요. 문장 맨 앞에 위치. 아이고, 왜 ing를 쓰고 난리지? 자, 문장 맨 앞에서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를 만났어. 근데 얘가 컴마를 찍더라. 부사절. 그러면 그 뒤에가 주어의 위치가 어디라고? 문장 맨 앞, 접속사 뒤, 컴마 뒤. 내가 지난 시간 말해줬지, 그지?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장이 다 진행이 되고 그 뒤에 간혹 분사구문이 들어갈 때는 컴마를 찍어줘요. 근데 부사절이 들어갈 때는 안 찍어주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여기서 문장의 의미가 다 끝났어. 나올 거 다 나왔어. 그러고 나서 뒤에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붙더라? 얘 부사절이야.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여기까지 배우셨을 거야. 근데 중간에 낑겨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컴마, 컴마. 자, 문장 중간에 낑겨 들어가면 컴마를 찍고 들어갔나? 그리고 나서 그게 끝나면 컴마를 찍고 다시 끝 이렇게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긴 문장을 해석하시면서 컴마를 만났으면 명사나 동사나 뭐 형용사나 이런 것을 계속 나열해서 쓰는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 그거는 볼 수 있잖아. 그치? 계속 똑같은 품사가 나열되는구나 정도는 볼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얘는 중간에 낑겨 들어갔구나. 유식하게 삽입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괄호로 빼셔도 되고 그냥 쭉 앞으로 가면서 읽으셔도 되는 거야. 그지? 너무 쉬운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쉽지, 그지? 자, 볼게. I had a great dream. 내가 아주 원대한 꿈이 있는 거죠. 끝. 그치? 꿈이 있었어. 끝났잖아, 지금. 그치? 부사야, 그러면.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 자, 그 다음 I was late. 나 늦었어. 끝났어. Because my car broken down. 내 차가 고장이 나서.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언제 이게 꿈이 있었는지 시간을 얘기해 주는 거고 얘는 왜 늦었는지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 이런 걸 부사가 하는 거야. If you want to succeed in life. 네가 삶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comma. 이렇게 됐어. 헉, 선생님 주어 동사가 아니라 동사만 나왔는데요. 명령문이라고 해.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문장이야. 우리 너무 아기 때 배워서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서 얘기해 준 거야. 니네 무시한 게 아니고. 간혹 그런 경우 있었어. 실제로 진짜 있었던 일인데 고3을 가르치는 반에서 벌어진 내 학생은 아닌데요. 예전에 이제 친했던 선생님들끼리 수업 끝나면 술 마시는 게 일이었어. 근데 너무 웃긴 건 영어 선생님들끼리 술을 먹으면 무슨 얘기할 것 같아? 영어 얘기해.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업 얘기해. 뭐 이거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 애들이 왜 이걸 모를까? 요번에 이 학교에서 시험 문제 나온다고 되게 그지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어느 날 어떤 친구가 우리 수일치라는 거 할 때 주어가 3인칭 단수면 is 써 아니면 복수형 뭐 복수면은 뭐 are 써 이런 걸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애가 뛰어오더니 쌤 주어가 단수면 is라면서요. 복수면 are라면서요. 그래? 근데 I는 왜 am이에요? 이거 실제 고3이 질문한 거래요. 진짜야. 그 선생님이 그걸 나한테 거짓말 했을 리가 없죠. 그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수능에 맞춰서 고등 영어를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되게 기본적인 것들이 기억이 안 나고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알려주는 거지. 내가 너희들을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니야. 기분 나빠하지 말라고. 그래서 네가 성공하고 싶다면 컴마 그랬어. 자, 주어 you가 생략된 명령문이 나온 거야. 그래서 work hard, 열심히 일하고 and play hard, 열심히 놀아. 감사하죠. 열심히 일만 하라고 하진 않네. 그치? 근데 너무 일만 해도 그런 것 같아. 나도 되게 일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일 되게 좋아하는데 일 너무 하다가 예전에 지금 몇 년 전에 2년 전? 네, 장이 꼬여가지고 생전 처음으로 수술도 했어. 여러분 너무 일만 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요. 오늘은 구와 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해 봤고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14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전부 다 우리의 그 해석에 필요한 그런 내용을 다 가져가신 게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이런 게 있고 이런 용어를 쓰고 이런 것들이 있어까지만 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background knowledge에서 모든 게 다 끝난다면 챕터 1에서 주어 동사를 시작할 일은 없을 거야. 그치?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챕터 1부터 해서 천일문 기본, 베이직 한번 다 우리가 씹어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만나도록 할게요.